나는 왜 러시아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았지? 라고 생각하신 적 있어요? 그럼요. 그들이 되는 동작이 전 안 되니까. 여기서 처음 고백하는 거지만 꼴보기 싫은 시간이 길면 길수록 춤 때문에 죽고 싶었던 김주원. 그 부정적인 모습을 극복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석준입니다. 진짜 대가들의 순도 높은 지식만 전해드리는 지식인 초대석, 오늘은 발레리나 김주원 씨와 함께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 중학생이라는 정말 어린 나이에 러시아로 유학을 가셨어요. 소련에 대해서는 정말 아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 너무 낯설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였는데 혼자 갔단 말이에요? 반년 정도를 졸라서 저희 아버지께서 어디 한번 가보자. 네가 뭘 그렇게 원하는지 우리가 보고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생각하면 같이 오는 거야 라고 약속을 정말 하시고 같이 갔어요. 저의 무교인 볼쇼이 발레 학교를 간 거죠. 이 문외한인 저도 이름은 아는 그 볼쇼이 발레 학교입니까? 그렇습니다. 갔더니 1층은 극장이랑 사무실이 있고 2층은 발레 홀이 20개 가까이가 딱 이렇게 미음자로 있어요. 그리고 3층은 공부하는 교실이랑 기숙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걱정은 되셨죠. 왜냐하면 기숙사 화장실에 문을 잠그는 게 없었어요. 왜요? 공산국가의 잔재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전화기 하나로 모든 학생이 써야 하고 편지를 만약에 한국에 보내면 한 달 넘게 걸리거나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진짜 빵을 베고 자는 사람들이 있어. 빵을 베고 자요? 소련 시절에 바게트 빵 같은 거 베고 자고 정말 낯선 곳이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엄청 걱정을 하셨지만 2층에 딱 갔는데 통유리에 빛이 들어오면서 파란 카펫이 깔려 있는 데서 아이들이 스트레칭을 하고 있고 벽에는 역사적인 졸업생들의 사진이 딱 붙어 있는 걸 부모님이랑 같이 견학처럼 갔다가 저는 난 여기서 죽어도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고 부모님들은 얘 두고 가겠구나 생각을 하셨대요. 이 시스템을 보고. 훌륭한 춤을 추기 위한 무용수를 양성하는 곳이잖아요. 네. 발레도 배우고 파두두라고 해서 듀엣 수업도 있고 작품을 배우는 시간도 있고 피아노도 배워요. 왜냐면 음악성도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예술가가 되기 위한 모든 공부를 하는 곳이에요. 한국은 그런 시스템이 없으니까 이 교육을 꼭 받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저를 두고 떠나가시면서 저희 어머니는 서울 도착할 때까지 오시고 너무 감정이입됐어요. 우리 딸이 전화도 안 되고 편지도 한 달 걸리는 대로 자기 혼자 가서 유학하겠다 그러면 나 어떡하지? 근데 너무 원하면 그렇게 양보를 하시더라고요. 안 무서웠어요? 무서웠어요. 영어는 생활 속에서도 몇 가지 단어가 있는데 러시아어는 정말 하나도 모르고 하나도 갔죠. 모르죠. 그래서 한국에서 좀 배우다 가려고 하는 시기도 없었죠. 부모님들 허락도 안 해주셨고 거기서 이제 개인 레슨도 하고 러시아 친구랑 같이 방 쓰기도 하고 일부러 제가 독한 데가 있어서 셰익스피어에 대한 공부를 할 때 토론처럼 하는 수업이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주제가 안 되니까 그냥 8페이지를 통으로 외워서 말을 하고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랬던 때도 있었고 인종차별 같은 것도 있었어요. 지나갈 때 러시아 꼬맹이들이 막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 것도 있고 제 담임 선생님이 처음엔 저를 쳐다도 안 보셨어요. 지금은 제2의 엄마 같은 분이신데 두고 보는 시간이 꽤 길었어요. 제가 뭐 얼마나 가겠어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것 같고. 그러실 수도 있고 낯설고 다른 루트로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도 있지 않았을까. 내가 제일 잘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어떤 수준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미친 듯이 노력을 했을 거라는 상상이 좀 들거든요. 그때 그 시절에 쟤는 내가 반드시 이겨보겠다 싶은 그런 친구가 있었나요? 처음 갔을 때는 제가 제일 못하는 자리에 있었어요. 아, 자리로 그걸 매깁니까? 서열을? 발레는 완벽하게 잘하는 아이가 가운데 앞에 쓰고요. 순위대로 뒤 바깥쪽에 서요. 완전히 피라미드 형식이잖아요. 주인공이 있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되게 그 포지션을 묵묵히 받아들여요. 그래서 제가 발레하는 친구들 보면 더 마음이 아파요. 그럼 처음 갔을 땐 제일 바깥쪽, 제일 끝. 구석 자리. 네. 그러다가. 졸업할 땐 중간으로 갔죠. 센터로. 앞으로 왔죠. 네. 근데 동시에 그때 원래 가운데 있던 친구는 밀려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친구도 친구일 거 아니에요. 되게 냉정한 게요. 거의 한 16명으로 시작해요. 1학년부터. 네. 학년이 올라갈수록 줄어들어요. 매년 시험을 봐요. 시험에서 떨어지는 거죠. 그럼 그 구석 자리가 내년에 그만두래네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졸업할 때는 저희 학년이 거의 12명, 11명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를 질투하고 그러기보단 되게 끈끈해요. 그리고 서로 되게 도와줘요. 그럼 언제 처음으로 한 칸 옆으로 옮겨졌나요? 담임 선생님 되시고 한 반년, 1년 그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1년 내내 구석 자리였군요. 뒤에 있을 때 얘 하나만 잡자 이런 생각인가요, 처음에는? 얘 하나만 잡자가 아니라 선생님이 나를 좀 봐줬으면, 날 한번 좀 이렇게 만져줬으면 뭐 이런 생각이 있었죠.
그래서 엄청 열심히 했어요. 제가 사실 잠이 없어진 게 러시아 가서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새벽 5시쯤 일어나서 준비하고 시작하기 전에 아침 먹고 혼자 홀에 가서 좀 연습하고 그리고 다 끝나고 나서 밤에 내려가서 또 그동안 했던 거 연습하고 왜냐면 기본기가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러시아 친구들에 비교하면. 제 다리가 그들보다 못생긴 걸 알아야 되고 그들보다 기본이 부족한 것도 알아야 되고 그들이 되는 동작이 전 안 되니까 한없이 저의 부족함을 보면서 더 좋아지려고 어떻게든 따라가 보려고 애를 썼던 시기들이 있었죠. 나는 왜 러시아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았지? 라고 생각하신 적 있어요? 그럼요. 백조의 호두깎이 인형을 다 만든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의 바디에 맞는 동작들이겠어요. 한없이 생각했죠. 근데 러시아 애들처럼 그렇진 않지만 동양인의 피부와 라인으로 표현해낸 라인은 나만큼 독보적이진 않잖아 이런 생각했어요.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는 부러움과 질투도 있는데요. 결국에 제 몸으로 해야 되잖아요. 와, 쟤처럼 너무 잘 놀고 싶어. 너무 질투난다. 쟤는 왜 자다 일어나서 저렇게 잘 돌아? 나 하루도 안 쉬었는데 왜 이렇게 못 돌아? 그런데 결국에는 그 질투가 안 돌아가는 제 몸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제 자신의 문제가 되더라고요. 너무 진부한 말인데 그 하루를 쉬면 내가 알고 이틀을 쉬면 옆 사람이 알고 3일 있으면 관객이 안다라는 이 말이 저는 발레에서 나온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모든 일의 원인을 발레를 해서 그런지 저의 문제부터 찾게 돼요. 그게 세상을 바라보는 훨씬 긍정적인 마인드일 수도 있겠네요. 발전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저의 문제를 찾게 되잖아요. 그러면 상대를 대할 때도 조금 편해지는 게 있어요. 그럼 그렇게 스스로하고 경쟁하고 스스로가 원하는 그 스탠다드에 나를 맞추기 위해서 어디까지 나를 몰아붙이신 거예요? 그냥 별거 없는데 그냥 될 때까지 하는 거죠. 빨리 가는 길은 없어요. 몸이 되게 정직해서 내 몸이 기억할 때까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근데 나는 해야 돼. 그러면 포기하지 않나요, 대부분은? 뼈와 근육을 더 바꾸려고 노력을 해보는 거죠. 누가 뼈를 바꿀 생각을 하냐고요. 발레는 그래요. 지금도 완성되지 않았어요, 제 라인은. 끝이 없어요, 예술은. 그래서 좌절도 많이 하죠. 근데 그래서 하는 거예요. 한계가 없잖아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아픈 사람 같죠? 아니. 그렇게 대할 수 있다는 게 매우 존경스럽습니다. 한계가 없고 끝이 없고 그거를 그래서 멋지지 않나요? 라고 대하는 게 그게 되게 멋있어요. 아마 사람이 10명이면 8, 9명은 그렇게 못 대할 것 같아요. 노력해서 될 것 같은 부분만 노력을 하죠. 저도 될 것 같아서 한 거예요. 거짓말 하지 마요. 물론 훨씬 더 길고 원래 갖고 태어난 라인은 아니겠지만 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제가 표현하는 이 라인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몸으로 표현하는 걸 진짜 행복해했어요.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보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굉장히 많이 의식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왠지 발레는 전혀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중요하게 생각해요. 엄청 의식도 해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네, 혼자 만족하는 춤은 그냥 집에서 추면 되잖아요. 저희는 관객 없이 춤을 출 수 없고 관객과 함께 교감하고 공감해야 하니까 그런 의식은 엄청 할 수밖에 없고 저도 예민한 사람이니까 제가 예를 들면 100명 정도가 모여있는 공간에 들어갔는데 누구가 친하고 사이가 나쁜지까지 느껴지는 안테나가 있다 보니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싶지 않은데 너무 다 느껴지니까 의식을 많이 되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 안테나 끄는 연습을 본의 아니게 발레를 통해 하게 되잖아요. 나한테 집중하지 않으면 다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제 안테나에 걸리는 것들을 최대한 안테나를 끄고 저에게 집중하며 사는 방법을 조금 배워서 만들어가고 저는 너무 힘들거나 슬플 때 몸을 풀러 발레단 연습실로 가요. 왜냐면 땀을 흘리고 음악을 듣고 제 몸을 움직이다 보면 좀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제 자신에게 호련히 집중하는 시간이 오면 감정이 조금 정리가 돼요. 그러다 보면 기대했던 거나 상처받았던 거에 조금 덤덤해지는 순간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테나에 걸리던 감정들이 나한테 중요하지 않다라고 정리가 되어지는 지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나와 마주하는 일. 이 책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무대 위의 삶은 매일 부족한 나와 마주하는 일.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하루 종일 나는 실패한 자신을 봐야만 한다.
사람들이 살면서 어떤 일을 할 때 자기의 부정적인 모습들이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 부정적인 모습을 극복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나요? 춤을 시작한 지 이제 35년 정도가 됐거든요. 근데 아직도 춤을 춰야 하는 리허설을 할 때는 엄청 예민해져요. 아,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심지어 이제는 왜 조명이 여기서 이렇게 안 켜지고 0.1초 차이인데 정확한 타이밍이 있잖아요. 시선을 돌리는 순간 페이드아웃이 돼야 되는데 왜 갑자기 그냥 컷아웃이 됐는지 막 이런 지점들에 대해 엄청 예민해지고 스스로 계속 무대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연습할 때 계속 보기 싫은 저를 봐야 하고 이런 순간들은 무대 서는 내내 느낄 것 같고 근데 그게 없어지면 저 무대 내려와야 되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 긴장감이나 그런 지점이 없어지면 저는 춤을 추면서 삶이 계단식 성장을 한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꼴보기 싫은 시간이 길면 길수록 높이 올라가서 편안해지는 시기도 있어요. 선물처럼. 그래서 그 힘든 시기가 조금 지나면 성숙해져 있고 내가 원하는 표현과 움직임을 하는 지점이 있고 무대에서 더 많은 것들이 느껴지고 그런 보답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얻기 위해서 그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노력을 하는데도 발전 안 하는 그 계단 구간 있잖아요. 여기에서 미칩니다. 아, 나 이렇게까지 하는데 왜 아무 차이가 없는 거야? 왜 발전 안 해? 답답해 죽겠네가 포인트예요. 그냥 계속 가봐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포기하더라도 피땀을 흘리며 그 지점까지 가봐야 안 되겠구나 또 아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 지점에서 얻어지는 건 클 거고 실패를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실패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 실패는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한 지점이에요. 그 시간들을 거쳐야 성공의 길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실패라는 건 없어요. 실패도 중요한 경험이 되고 무기가 되니까 끝까지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왜 가끔 요즘 되게 쿨한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젊은 청년들, 후배님들에게 쿨한 삶이 대단하고 멋있다라고 종용하는 지점은 전 참 속상하더라고요. 왜냐면 치열하게 부딪혀봐야 내가 어느 지점에서 쿨할지도 알 수 있는 지점인데 그 정도면 됐어라고 얘기해주는 건 이기적이라고 느껴졌어요. 저는 극한까지 가라라는 얘기랑은 달라요. 내 인생에서 나를 귀중하고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내가 정말 뭘 사랑하고 뭘 하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해보는 시간은 꼭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 책도 이렇게 또 살아보기도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조금 더 힘을 내면 어때요? 이런 책이에요. 근데 발레리나 치고는 굉장히 지금 많은 나이까지 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이렇게 늦게까지 할 수 있는 힘은 뭐예요? 저는 춤추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사랑하니까, 너무 행복하니까, 너무 하고 싶으니까 몸이 그렇게 그걸 위해서 달릴 수 있는 원동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사랑하는 걸 업으로 삼는 건 되게 중요하겠다 생각은 해요. 그래서 저는 치열하게 자기 스스로를 몰아붙이고 고민하는 시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진짜 내가 원하는지 알려면 한번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시기는 필요하다 생각하는 거죠. 이 말씀 역시 어떤 분들에게는 엄청나게 큰 응원이 될 것 같습니다. 전문 무용수로 데뷔하신 다음에는 계속해서 최정상의 자리에 계셨어요. 근데 그러다가 신체에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족저근막염도 발레리나한테는 엄청난 병이었을 것 같아요. 족저근이 되게 둔한 근육이래요. 그래서 발바닥에 있대요. 견뎌내는 힘이 강해서. 근데 꽤 오랜 시간 제가 춤을 추면서 제 몸을 비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발바닥 근육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몸 전체에서 내려온 어떤 문제들의 마지막 결과로 족저근이 근막에 염증이 너무 심하게 생겨서 발이 오뚜기가 됐어요. 너무 부어서 이렇게 될 정도로. 그래서 토슈즈를 한 사이즈 큰 걸 신어야 하는 상황이었고 앞을 찢어서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디즈면서 소리를 질러야 될 정도예요. 근데 그 상태로 한 4, 5년 정도를 춤을 추다가 한계까지 간 거죠. 미련한 거였죠. 병원에 가서 피가 철철 나게 바늘로 의사 선생님 찌르는데 감각이 없어요. 이제는 쉬어야 되는 거죠. 그때 한 반년 정도 발레단에 휴식기를 내고 1년 가까이 전 재활만 했죠. 얼마나 지나니까 좀 풀리던가요? 저는 그러니까 재활도 엄청 열심히 하더라고요. 뭐는 열심히 안 하겠습니까? 선생님이 하루에 2시간 하라면 꼬박꼬박 지켰겠지. 발레를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의사 선생님이 올림픽 보니까 인대 끊어진 상태로 테이핑하고 경기 나가서 메달을 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은 수송은 해야겠다. 그래서 국가대표 선수들 하는 재활 선생님 찾아서 발레를
가르쳤어요. 아, 그분을 발레를 가르쳤어요? 제가 이런 근육, 이런 근육. 그래서 함께 재활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몇 시간 하고 쉬고 다시 가서 하고 하루에 한 3번 정도를 재활, 치료랑 마사지랑 근력을 다시 만들고 재배열하고 삐뚤어져 있는 척추를 다시 잡고 막 이런 훈련을 거의 한 8개월? 그래서 다시 복귀를 하고 그 다음에 분화드라당스를 받았어요. 제가 조금 미련한 구석이 있어서 한 번도 안 울고 운동선수들이랑 같이 운동을 다 했어요. 막 하키 선수들이랑 같이 근력 운동도 하고 축구 선수들이랑 같이 막 점프 운동도 하고 그래서 그 이후에 토슈즈를 신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토슈즈를 탁 신었는데 통증 없이 그때 엄청 울었어요. 네. 그때는 꿈이 토슈즈를 신는 게 꿈이 됐었죠. 그 시기엔. 이렇게 절망적인 순간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이분의 삶의 모토셔 그냥. 아니 네 앞에 성공이 있다. 그냥 가라. 그거보다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좌우명 같은 건 없는데 그냥 순간에 되게 최선을 다하면서 사는 사람인 것 같아요. 하루살이처럼. 왜냐면 후회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 시간이 저는 너무 소중하다 보니 지금 주어진 순간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답이 나와요. 힘든 시기에도 그걸 이겨내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 하다가 저는 그래서 포기도 빠른 편이에요. 네? 뭘 포기해 보셨어요? 포기해 본 것도 없을 것 같은데. 사랑? 아니 근데 정말로 네. 저는 작품을 하면서 외국에서 안무가가 와서 너무 해보고 싶었던 역할이지만 어울리지 않아서 안 됐던 적도 있죠. 그거는 노력이랑 상관없잖아요. 그런 순간들도 겪고 그땐 포기하고 그러나 뒤에서 배워보면 안 될까요? 이런 건 더 하죠. 그런 식의 노력도 하고 그냥 최선을 다해 그 순간에 할 수 있는 노력을 해보는 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딸 가진 아빠로서 이것도 물어보고 싶어요. 애기 발레 시킬까요? 취미로 체형이 되게 예뻐지고 발레가 적당히 하기엔 정말 좋은 운동이거든요. 왜냐면 무척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거여서 앞으로 움직이면 뒤에서도 움직여야 하고 오른쪽을 사용하면 왼쪽도 사용해야 하고 아, 그래요? 그리고 음악에 맞춰서 박자 내서 움직이는 거다 보니까 뇌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이게 또 여러 명이 함께 하는 단체 수업인 경우가 거의 그렇거든요. 어릴 때는 특히. 그럼 사회성도 배우게 돼요. 그리고 서로의 공간을 이해해주면서 움직이는 배려하는 것도 배우게 되고 그래서 저는 어릴 때 발레 교육은 필수라고 생각해요. 저는 꼭 배웠으면 좋겠어요. 근데 전공은 안 돼. 전공은 하지 말고. 네. 근데 그러다 발레 사랑에 빠지기도 하죠. 네. 어쩔 수 없는 어쩔 수 거고요. 없고요. 네. 지금 현재 현역 발레리나로 활동하시는 가운데 20대 때의 김주원과 40대 때의 김주원은 어떤 점이 다른가요? 좀 더 편해졌어요. 20대 때 김주원은 춤 때문에 죽고 싶었던 김주원. 아니, 춤 때문에 사신 분인데 왜 춤 때문에 죽어요? 춤출 때는 행복했지만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춤 때문에 살 수 있어요. 저는 이제 클래식 발레를 못 하거든요. 체력도 안 되고 제 몸도 사실 디스크가 터진 이후로는 여기서 처음 고백하는 거지만 아라베스크가 90도 이상 안 돼요, 허리가. 그래서 안무가들이 김주원이 표현해낼 수 있는 김주원만의 춤을 만들어주는 거지 지금은 제가 완벽한 클래식을 출 수 없는 몸이에요. 그러나 나이 들어가면서 출 수 있는 저만의 춤을 추는 시기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많이 슬프지만 그래서 되게 행복하게 춤춰요. 그때는 너무나 많은 거를 해낼 수 있고 대단한 움직임과 테크닉들을 할 수 있었던 20대 때 김주원은 좀 힘들고 괴로울 때가 많았던 김주원이었던 것 같고 지금은 그때만큼 막 거대한 춤을 추진 않지만 김주원만 할 수 있는 춤을 추면서는 편안해진 것 같아요. 발레가 정말 사람의 몸을 극한으로 쓰는 운동이에요. 네, 그래서 발레는 젊음의 예술이라고 해요. 앞으로 김주원이라는 발레리나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길 원하십니까? 좋은 사람. 춤이라는 예술로 많은 관객분들과 교감하고 그분들의 삶을 위로하고 또 어떤 때는 그분들의 삶을 치유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예술이라는 생각으로 춤을 춰왔거든요. 그리고 그게 행복했고 근데 그거는 예술가 김주원, 발레리나 김주원의 삶인데 제가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포지션이 되고 사람들을 만나고 사회를 조금 이렇게 둘러보기 시작하면서는 나는 되게 좋은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사람이 되고 싶고 주변에 저는 너무 좋은 어른들 덕분에 좋은 예술가로 살아올 수 있었던 걸 생각해보면 아이들을 위한 늘봄학교 수업도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교육들도 지금 개발도 하고 이러면서 더 좋은 예술가이지만 좋은 어른도 되고 싶다? 이런 열망이나 욕심들이 좀 생겼어요.
좋은 예술과 좋은 어른이 되고 싶은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길.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오늘 지식인 초대석 세계적인 발레리나 김주원 씨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의, 어떻게 보면 한 발레리나의 인생이었지만 그 인생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고 또 많은 것들을 배우고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힘이 그대로 전달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식인 초대석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Thank you.